재단 하면 이제 막 미르, 뭐 K스포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찔움찔 놀라게 되는데 체육인재 육성재단과 둘러싸서는 그 이전의 재단들이 일을 잘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른 재단으로 이렇게 사실 업무가 다 이관될 정도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체육인재 육성재단은 문체부에서 만들었던 조직인데 그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뭐 선수들의 은퇴 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체육회에서 하던 일을 문체부가 하는 것이고 김종 차관이 차관을 오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한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체육인재 육성재단이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과정을 이수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사격의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체를 시켰다는 점이죠. 이것을 해체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왜 해체를 시켰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K스포츠재단과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K스포츠재단의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서야 퍼즐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고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이름도 K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K를 붙이는 것이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놓고 본다면 K스포츠클럽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진국의 예를 들면 우리와 현실에 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이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독일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모든 얘기가 어쨌든 이건 뭐 사실을 클럽마다 말씀하시는 독일이니까. 거니까. 네. 이 스포츠 클럽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고요. 베를린만 하더라도 한 3,000개가 넘는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 대부분 회비가 한 20유로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인데 우리로 따지면은 엄청난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런 조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흑자를 내도 안 되고 적자를 내도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흑자를 내서는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흑자를 내게 되면 더 이상 주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 최순실 패밀리, 뭐 그 패밀리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요, 일당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단이 손댄 것 스포츠에서도 특히 그 영재 발굴과 인재 육성 영역에 많이 뻗쳐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국가라든가 어떤 공익성을 띤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돈 쓰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돈 버는 사업은 사실 여기에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기 오히려 어려운 것이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얼만큼 벌었는지를 가지고 성과가 검증이 되는데 돈 쓰는 사업은 애초에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얻어졌는가는 좀 장기적으로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인재 육성, 영재 발굴이라는 것은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얼른 검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영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 다 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한국 스포츠의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뭔가 좀 안 좋은 마수가 뻗쳐진 것이고 그늘을 들이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